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라켓소년단 12화도 역시 디테일한 연출과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우선 청코치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소년체전 선발전 단체전에서 결국 화순 오성중이 이겨서 해남서중은 아쉽게 메인 학교 자리를 놓칩니다. 아이들은 겉으로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해강이는 실수로 자기 약점을 상대편에 말한 용태에게 화가 났습니다. 용태도 해강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죠. 라코치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며 누가 왕할머니 댁에 음식 갖다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해강이가 자처하며 갔다 온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역시 해강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해강이가 걱정된 세윤이는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죠. 왕할머니 댁에 음식을 갖다 드리고 풀빵을 먹는데 해강이는 빵을 먹지도 않고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죠. 이 모습을 본 왕할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자기는 말 못하니 어떤 비밀이라도 말해도 된다고 합니다. 말하려는 해강이에게 옆에 세윤이도 들어도 되는지 물어보는데 해강이는 세윤이는 들어도 되는 아이라고 하죠. 역시 해강이가 믿고 좋아하는 세윤이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도 묻어납니다. 해강이는 왕할머니께 선발전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데요. 왕할머니는 대답 대신 막내딸 신여사에게 말해보라고 손짓합니다. 신여사는 옛날에 왕할머니가 말을 못하게 되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왕할머니가 스스로 말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는 걸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말 못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데요. 처음에는 화냈던 왕할머니였지만 다시 밖에 나가면서 비밀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더라도 막상 그 비밀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숨기고 싶어하고 끙끙대서 힘들었던 거지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해강이도 이야기를 듣고 비밀이 알려져서 오히려 홀가분하고 용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강이는 용태를 진실의 버드남으로 불러내 그동안 못다한 말을 하고 용태와 은호를 진심으로 용서하죠. 펑펑 우는 용태도 마음고생이 심했나 봅니다. 이렇게 어색해진 용태와 해강이 사이도 돌아오고 아이들은 남아있는 선발전 개인전을 준비합니다. 단체전으로 메인 학교를 정했다면 개인전으로는 출전 선수를 선발했는데요. 해남서중은 윤담이, 우찬이, 용태가 먼저 선발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해강이와 인솔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를 겨루는데요. 29대 29 매치 포인트 접전의 상황에서 인솔이는 평소 하지 않던 라인아웃을 하며 해강이가 이깁니다. 아무래도 인솔이가 해강이를 위해 일부러 아웃을 낸 것 같은데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기도 소년체전 같이 뛰고 싶었다고 펑펑 웁니다. 그렇게 천코치의 지도 아래 소년체전을 준비하는데요. 현종은 직접 코칭은 못해도 4명이나 선발된 데 의의를 두고 만족하죠. 하지만 다시 찾아간 노사장님께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듣습니다. 아이들을 때린 건 배 감독님이 아니라 다른 코치였고 그 코치는 학연 지연을 이용해 감독님을 내쫓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죠. 최근 그 코치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코치였습니다. 지난화부터 구린 냄새를 풍기더니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네요. 현종은 이 말을 듣고 펜 감독님과 인솔이 아버지께 전화해 도움을 청하죠. 펜 감독님은 당시 사건을 덮었던 협회 사람을 찾아가 문책하고 인솔이 아버지도 청코치를 도왔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청코치의 인맥은 정리됩니다. 현종은 급히 아이들이 훈련받는 체육관으로 가고 마침 용태와 은호를 때리려던 청코치를 막아세우죠. 청코치는 너도 하얀 늑대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지만 현종은 다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날뛰는 청코치는 이내 배 감독님의 등장으로 주저앉습니다. 배 감독님은 자기 말고 아이들과 현종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역시 배 감독님은 좋은 어른이었네요. 그렇게 마무리되고 밖에서 배 감독과 현종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배 감독은 최악의 상황은 막아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현종은 선수든 지도자든 협회든 책임감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죠 라고 현 상황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중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리면서도 체육계에 만연한 학연 지연 문제와 폭행 문제도 함께 다루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작가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요. 바로 왕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여사는 홍의장과 풀빵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왕할머니 상태가 위독해졌다고 연락을 받는데요. 옆에서 놀란 홍의장은 차를 멈춰 세우죠. 다음으로 멈춰버린 현종의 차를 보여주고 현종과 아이들은 예고 없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컷 하나하나 허투루 쓰는 게 없네요. 이어지는 할머니의 임종 장면까지 차곡차곡 이별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는 신여사의 노란 셔츠를 보면 오늘 인트로에서 풀빵 사는 장면이 이 장면과 이어지는 게 보이죠. 처음에 왕할머니 댁에서 해강이와 풀빵 먹는 장면이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빨간 셔츠를 입은 신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뒤에서 이어주는 연출이 돋보였네요. 뒤에도 같은 방법이 쓰이죠. 뒤늦게 찾아온 다른 가족들이 신여사에게 왕할머니 재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태껏 혼자 왕할머니를 보살폈는데 뒤늦게 찾아온 가족들이 오자마자 재산부터 거들먹거리자 신여사도 어이없어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매할머니는 왕할머니를 먼저 발견하고 장례식 준비까지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부엌으로 신여사를 데려가죠. 부엌에는 바로 도시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이 장면도 앞과 마찬가지로 인트로에 요리하던 부부의 모습과 이어집니다. 정말 디테일한 연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도와주던 도시부부는 재산을 나누자는 가족들을 찾아가 왕할머니의 유언을 읽어주죠. 자신의 전 재산을 막내딸 신여사에게 남기겠다는 내용이었죠. 그간 도시부부가 집안 수리도 하고 반찬도 갖다 드리면서 유언도 사전에 작성하고 상태가 악화돼 쓰러진 왕할머니도 일찍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도시 사람을 배척하던 신여사도 그들의 진심을 느낍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함 한 스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